해서 세상의 흐름에도 어떤 시간의 기운이 있다. 그 기운도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 그렇지만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강의해 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재미있게 한번 보세요. 세상의 또 시간의 흐름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인간 세상이든 자연 환경이든 자연 세상이든 표현되는 모든 것은 12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12개는 순환한다고 그랬죠. 시간이라고 하는 에너지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한번 이거를 재미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우선은 12년 주기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12년의 흐름에 어떤 주기가 있다. 모든 시간 에너지의 중심점은 쥐라고 그랬죠. 쥐. 출발점은 쥐예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싹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서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가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파리에서 꽃이 핀다고 이파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씨앗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씨앗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씨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명리에서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데 그 음양오행이 원래는 태극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태극이라는 게 뭐냐면 음양오행이 나오기 위한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완성이 돼야지 어떤 형체가 보일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으면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물질의 기초, 물론 태극은 그 물질이 어떤 형태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태극의 상태를 씨앗에 비유한 거예요. 모든 생명 현상이 생기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순환하기 위해서는 시간 에너지의 최초의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을 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쥐띠에 태어난 사람, 쥐달에 태어난 사람, 쥐날 태어난 사람, 쥐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단한 힘이 있겠죠. 또 그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 그런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대단히 질서가 있고 대단히 규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명체에서는 쥐라는 것이 물질이란 뜻이에요. 바다 자체도 물질이에요. 씨앗도 물질이고, 그래서 제가 12띠에서도 씨앗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씨앗과 같다.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있어야 되죠.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또 쥐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 쥐와 같다는 것은 정확해야 되겠죠. 생명의 출발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바다도 정확해야 되겠죠. 씨앗도 정확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쥐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뭐가 되죠? 교과서가 될 수도 있고 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종교를 믿는 사람의 행동의 출발점은 성경이 될 수도 있고 불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기준점이 되는 모든 것을 쥐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벽돌이 필요하겠죠. 시멘트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쥐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멘트 자체는 쥐고 그 시멘트를 쌓아 올린 아파트는 뭐예요? 그건 용의 세상이에요. 바다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렇듯이 이 쥐라고 하는 세상의 물질이 인간 세상에 펼쳐져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면은 그것을 용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띠라는 것은 단순히 띠라는 게 아니라 시간의 에너지일 수도 있고 사물의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에너지가 쥐라는 에너지를 사주팔자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용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주팔자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모두 다르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 다음에 태어난 해에 갖고 있을 때와 태어난 달에 갖고 있을 때,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에 갖고 있을 때 각각 크기가 달라져요. 능력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12단계의 보이는 세상을 설명하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설명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왜? 2020년을 경자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자년에 태어난 사람은
자의 속성을 갖고 있겠죠.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정신계에서, 자기 마음에서 경의 마음을 갖고 있겠죠. 저 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저 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정신계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우선은 보이는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우선 보이는 세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12띠를 공부하면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 세상의 에너지까지 이렇게 알려고 하느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일단 그냥 공부해 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1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은 항상 주에서 한다. 씨앗에서 모든 생명체가 나오듯이 시간도 자시에서 출발하고 12년의 흐름도 자년, 주의 해. 2020년이 경자년, 주의 해란 말이에요. 이 2020년은 제가 씨앗 정보가 마구마구 나온다고 했죠. 정보인데 앞에다가 씨앗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준점이 돼서 향후 12년을 흘러간단 말이에요. 짧게는 6년 동안 강력하게 흘러가고, 왜 강력하게 흘러가요? 말의 해가 되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거기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접합된 에너지가 다시 또 6년이 흘러오는데, 항상 개의 해, 돼지의 해에는 천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천문도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단어들도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다시 쥐, 이렇게 세상이 12년의 흐름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이 각각에 해당되는 시간의 에너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